농경민의 경쟁력 차이. 이번 장에서는 수렵채진민이 왜 식량 생산을 시작했을까라는 물음에 대한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보기에는 수시로 이동을 해야 하는 수렵채집의 삶이 너무 고달픈 삶이기 때문에 이런 의문을 갖는 것이 어리석은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따뜻한 밥을 손쉽게 먹는 것은 어느 식량 생산자의 노력 덕분이겠죠. 즉 우리는 식량 생산을 직접 하지 않고 수렵채집의 떠돌이 삶이 불편하다고 단정을 짓는 것인데요. 정작 농경민이나 목축민의 삶을 들여다보면 딱히 수렵채집민보다 잘 산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할 정도로 고되고 힘듭니다. 최초의 농경민들은 수렵채집민보다 체격도 작고 질병도 많았고 더 어린 나이에 죽었다라고 하는데, 그런 농경민의 삶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들은 수렵채집의 삶을 계속 추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삶을 택하게 됐을까요? 최초로 식량 생산을 시작한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농경을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어쩌다가 이런 삶이 되었고, 인류가 수렵채집의 유령형에서 식량 생산자인 정주형이 되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전환 과정은 천천히 진행이 되는데, 이것은 당시 인류가 어떻게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으로 배고픔을 달래는 현명한 방법인지를 수없이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에 대한 수많은 결정들이 하나씩 누적되면서 점진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채소밭은 야생 먹거리를 구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서 안정적인 배고픔을 달랠 만한 보험의 기능처럼 시작되었다는 주장도 있고요. 이렇듯 식량 생산과 수렵채집은 상호 경쟁의 대안 방식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가지 방법에서 선택을 하던 인류가 점점 식량 생산으로 기울이게 된 원인으로는 첫 번째, 야생 먹거리의 감소, 그리고 두 번째, 식량 생산에 필요한 각종 기술의 계속되는 발전, 세 번째로 인구 밀도의 증가 등으로 꼽을 수가 있는데, 인구 밀도에 관해서는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즉 정주하게 되면서 산하 간격을 단축하게 되었고, 인구 밀도가 높아지면서 더 많은 음식이 필요하게 되어서 농경으로 정착했다라는 이론하고, 그게 아니라 농경을 하면서 식량이 많아지게 되다 보니 그것이 원인이 돼서 인구 밀도도 높아졌다라는 이론이 현재도 대립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7장 야생 먹거리의 작물화. 그러면 초기 농경민은 어떻게 식물을 접하게 되고 작물화할 수 있었을까요? 모든 농작물은 야생 식물종에서 생겨났다라고 합니다. 야생 식물종이라고 하면 독이 든 버섯일 수도 있고, 또는 인간에게 유해하거나 재배가 잘 되지 않는 것들도 있었을 텐데, 어떤 식물들이 어떤 연유로 작물화하기 쉬웠고 인류에게 선택을 받았을까요? 이거는 이제 식물의 입장으로 책에서 잠시 얘기를 풀어놓고 있는데,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식물들은 어떻게든 다른 매개체를 통해서 번식을 해야 됐는데, 그게 바람일 수도 있고 물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좋은 과육이나 냄새로 동물을 유혹해서 씨를 퍼뜨리도록 계략을 써야 합니다. 해서 인간이 이제 과육은 먹고 씨앗은 뱉어내거나 배설하면서 멀리까지 식물의 번식을 돕게 한 것인데요. 최초 농경민이 의도적으로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을 때 자연이 자기들이 선택한 식물 개체에서 나온 씨앗을 뿌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매나 쓴맛 등 실제로 확인이 가능한 식물 이외에도 돌연변이 종자들이 있었는데요. 책에서는 대표적으로 완두콩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야생 상태라면 꼬투리가 터진 개체만이 발아에서 진화를 했을 텐데, 꼬투리가 터지지 않은 개체들이 인간에 의해서 수확을 하게 되었고 선택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밀과 보리 종자도
줄기가 흩어지면서 땅에 떨어져 발아하게 되는데 이 중에 돌연변이가 발생해서 줄기가 흩어지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줄기가 흩어지지 못하게 된 이런 종자들이 또 역시 사람들에 의해서 수확당하게 됐고, 그렇게 수확된 돌연변이 종자들을 심어 최초의 인간에게 개량된 중요한 식물이 되었습니다. 제 책에서는 이제 188페이지에 보시면은 고대 초기 농작물에 대해서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요. 옥수수, 밀, 보리 등은 잘 알고 있었지만 머스크멜론이라든지 수박 등 이런 과일들도 역사가 굉장히 깊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초기 농업 방식, 즉 소와 말을 가축해서 쟁기질하기 이전에 초기에는 일일이 막대기를 들고 직접 밭을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때는 종자를 한 줌씩 뿌리는 것이 아니고 한 톨씩 심어야 했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의 품종을 대량 작물하지 않고 여러 농작물을 함께 심는 호남식 형태를 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장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야생식물이 농작물로 진화하는 과정은 처음에는 무의식적인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생식물의 여러 개체 중 선택을 했고 밭에서 재배되는 식물 개체 사이의 경쟁은 야생 상태에서와는 또 다른 개체들에게 유리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진화된 것이라는 건데요. 인위의 선택에 따른 농작물의 재배 과정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장이었습니다.